오늘은 서울 종로에서 출마하는 이낙현 총리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사선의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 그리고 민주정부 최장수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종로에서 황교안과 대결하는 이낙연 총리는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거는 전략이나 기획이 아니다. 유권자와 후보자의 진심 어린 대화이다.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여러분, 여러분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도전하기 위해 출마하는 분들입니다. 누구와의 인연이 중요한 것이 선거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유권자와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좌파 독재라고. 황교안, 내가 독재를 알아.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현 후보가 방송 토론에서 황교안 후보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황 후보가 현 정권을 좌파 독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좌파 독재라 규정하는 것은 참으로 황 후보 소속 정당뿐이라고 반격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2, 3년 전에 멀쩡한 나라였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왜 있었을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나라가 멀쩡했을까 의문을 갖는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황교안이 탄핵 당시 박근혜 정부 총리로 있었음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황교안은 과거 독재 시절 공안검사로 악명을 떨쳤던 인물입니다. 무수히 많은 간첩 조작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끌어가서 죽고 고문했던 시절 권력에 부역했던 인물이 바로 황교안입니다. 그런 황교안이 과연 독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독재를 입에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를 향해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독재 정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뚫려있는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 황교안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제1야당의 당대표와 그 정당 수준이 이 정도라는 사실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악을 미통당 김대호 30, 40대 논리였고 무지하다고.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갑에 출마하는 김대호 후보가 30대 중반부터 40대는 논리가 없고 무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통당 서울 현장 선대위에 참석해 30, 40대 문제의식에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구조 원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불과 얼음의 싸움이다. 불이 얼음을 녹일 수 있다며 60, 70대 깨어있는 50대 문제화 세력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다. 그런데 30대 중반부터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막연한 정서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진정으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들을 향해 무지하다는 말을 그리도 뻔뻔스럽게 짓거릴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신들에게 표가 되는 고령의 노인계층에게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추겨 세우면서 자신들에게 득표가 되지 않는 청년층과 장년층에게는 무지하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시도 때도 없이 내뱉는 저들에게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세 번째입니다. 오세훈법을 만든 오세훈이 오세훈법을 어기다. 광진을에 출마하는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방송 토론을 통해 불법 금품 살표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오 후보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10만원씩 총 120만원 금품을 제공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을 들어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관계법 만든 분이 본인 스스로 어기고 있다며 당선 이후 의원직이 용해지는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뭐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은 국회의원 시절 불법 금품 살포 등 주민에 대한 선물 제공을 금지하는 입법을 스스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치관계 법안을 일명 오세훈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세훈법을 발의한 장본인이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시절에는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면서 후보를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오세훈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는 선거법 위반이 되면서 광진을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진의 주민 여러분 제대로 투표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일본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예정. 일본 정부는 도쿄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5일 만에 2배 늘어난 등 전국적으로 5,000명에 육박하면서 폭증할 기미를 보이자 오는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방침이라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신조는 6일 감염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정부 대책본부를 잇따라 소집하고 이르면 7일 코로나19 발발 이후 처음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도쿄와 오사카 1순위며 수도권과 고베시가 속한 효고현 등을 대상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부의 반정부 정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의 수는 현재 20위권 밖에 머물러 있지만 5,000명가량의 확진자 수를 곧이곧대로 믿는 일본인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도쿄올림픽을 위해 숨겨왔던 확진자 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사망자에 대한 검사 없이 화장을 하도록 장의사협회에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검사를 유료로 진행하면서 가난한 서민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여론이 분리할 때마다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해왔던 최근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꼼수를 써서 자국 내 비난 여론을 잠재울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자가 격리비용 140만원 못 내다 버틴 대만인 강제 추방. 법무부는 자가 격리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게 강제 출국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국지 격리 과정에서 추방한 외국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일 이후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의무 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보통 1인당 1일 10만원씩 2주간 140만원 정도의 자가 격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방역 조치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하다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외국인들이 작은 연고라도 있으면 우리나라에 입국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행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대한민국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처한 상황이기에 외국인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의료 행정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